일제강점기 이토 양녀가 되어 일본의 조선 정보원으로 활동한 밀정, 친일반 민족행위자, 1887년 이토의 양녀가 되었다. 사다코로 개명하고 철저한 정보원 교육을 받은 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신분을 숨기고 고종에게 접근하여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이후 정치 정보를 빼내는 등 고급 밀정으로 활동했다. 이토 히로부미의 밀서를 고종에게 전달한 밀서 사건으로 절영도에 유배되었다가 이토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자 풀려나 다시 밀정으로 복귀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위안부 송출 업무를 맡아 조선인 여성 100여 명을 남양군도까지 데리고 가서 일본군의 위안부를 강요했다. 이 최악질 밀정의 이름은 배정자. 반민특위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던 악질 친일 경찰을 아시나요? 일본인 형사들보다 더욱 더 악랄하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악인이자 친일반민족 행위자다. 평안북도 경찰부 소속으로 만주 독립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누구보다 가혹하게 탄압했다. 김덕기가 체포한 사람들 가운데는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오동진 장군 등이 있다. 반민특위에서 김덕기가 취급한 독립운동가 관련 사건만 4천여 건이며 검거한 독립운동가 숫자만 무려 1000여 명에 달하며 그중 사형이 9.6%, 무기징역이 9.4%, 10년 이상의 징역이 10%, 1년 이상 징역이 71%에 달했다고 한다.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곧바로 남한으로 도주하고 은둔해야 했다. 결국 체포되어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반민특위가 해산되어 석방되었다. 친일반민족자에서 일주일 만에 육군대령 신분으로 바뀐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소위로 임관, 중일전쟁 공적서에 이름까지 올렸으나 조선인 출신으로 눈에 띄는 공적을 세우지는 못하고 1943년 예편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확대되자 예비역 신분으로 재소집돼 조선 청년들을 전선에 보내는 데 앞장섰다. 해방 후엔 대한민국 육군 대령급 지휘관으로 임명된다. 예비군을 포함해 일본군으로 30여 년을 복무한 그가 대한민국 육군 대령으로 신분을 바꾸기까지 걸린 시간은 일주일이었다. 2003년 국립대전현충원 장군일묘역으로 이장됐다. 오직 나라에 충절 외길만을 걸어오신 참군인이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든 국가공인 친일파 백홍석의 묘비에 적힌 말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는 다르게 말한다. 조선인 병력동원을 담당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 김구 암살을 배후 지시한 인물을 아세요? 1940년 신징의 관동군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43년 상하이에 파견되어 중국 공산당과 항일 조직을 적발했다. 해방 이후 전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탈출하여 월남했다. 만주군 장교 출신의 추천으로 국방경비대에서 근무하며 좌익 세력 숙청에 주력했다. 이후 정보국 3과 경남지구 방첩대 등에 재직하며 공안사건을 처리했다. 정치적 목적과 성과주의로 공안사건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초식 등에 의한 저격으로 사망했다. 육군 중장으로 추서되었다. 1992년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가 김창룡의 지시라고 43년 만에 자백하였다. 김창룡은 국립대전현충원 장군묘역에 묻혀있다. 3대가 친일했지만 묘비엔 명문혈통. 1905년 을사늑약 당시 법부대신으로 일제로부터 자작자귀를 받은 이하영의 손자이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친일단체 조선귀족회에서 이사와 부회장을 지낸 이규원의 장남이다. 일본 육사 49기를 졸업한 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여했다. 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조선인 출신 일본 장교로는 유일하게 일본 금치훈장을 받았다. 일본 천황의 은혜에 보답한다 는 내용의 시를 언론에 게재하기도 했다.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와 일본 군인의 삶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은둔 생활을 했지만 잠시뿐이었다. 육군대령, 3사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3대가 친일을 했지만 그의 묘비는 찬양 1색의 문구로만 채워졌다. 명문의 혈통으로 지인용을 겸비한 자로 일찍이 건국의 포부를 지녀 6.25 때는 제3사단장으로서 북진의 선봉장이 되어 이 나라 전사에 탁월한 전략 전술가로서의 영명을 남겼도다. 이 사람은 뼛속까지 친일파인 이종찬이다. 우리나라 해병대 아버지로 불리는 이 친일파는 누구일까요? 1940년 우다카와 요시히토로 창시개명하고 간도특설대 기관총 박격포 중대에서 백선엽 소위와 근무하고 9월에 만주국 훈장 훈육이 경훈장을 받았다. 일본 전쟁에서 항복하자 8월 17일 직위 해임과 무장해제된 후 박정희, 이주일 등과 광복군 제3지대에 들어가 대대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이주일은 제1중대장을, 박정희는 제2중대장을 맡았다. 1946년 부산항에 도착한 후 12월 한국군 중위로 정식 임관,
10월 여순 사건이 일어나자 반란군을 진압했다. 약 380명의 병력으로 진해에서 해병대가 창설되었고 초대 사령관을 지냈다. 김백일, 백선엽, 김석범 등과 함께 국군 내의 대표적인 간도 특설대 인맥이다. 이 사람은 한국의 해병대 아버지라고 불리는 친일파 신현준이다. 2007년 10월 93세로 사망했고 국립대전연충원 장군 제1묘역에 안장되었다. 해병대사령관이 된 일제 악질 친일파 김석범은 1940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54기로 졸업했다. 만주로 돌아와 독립군 토벌을 목적으로 창설된 간도특설대에서 정보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항일무장 세력이나 민간인을 직접 체포, 신문하고 학살하는 일까지 담당하였다. 김석범은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육이 주국장을 수여받았다. 1946년 인천으로 귀국한 뒤 조선해안경비대 견습사관을 거쳐 그해 5월 소위로 특별 임관하였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8월 통제부 해군 준장으로 재직했다. 간도특설대 간부였던 친일파 초대 해병대사령관 신현준의 권유로 1951년 7월 해병대에 전입하였다. 1953년 10월 15일부터 1957년 9월 4일까지 제2대 해병대사령관을 지냈다. 1998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의 유해는 1998년 2월 20일 국립대전연충원 장군 1묘역에 안장되었다. 일본 총영사관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어민섭은 동의회의 국내진공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직후인 1908년 11월경에 본 영사관에 출두하여 밀정으로 고용해달라고 청원했다고 한다. 그 후 어민섭은 장장 14년 동안 일본 밀정으로 활약하게 된다. 반일 언론 대항보 외 간행을 막기 위해 93kg에 달하는 한글 활자 1만 5천 개를 훔쳐서 대항보 외 발간이 중단되도록 했으며 어민섭은 지도자인 홍범도 체포 계획도 건의했다. 하얼빈에서 홍범도를 체포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사살하자는 계획이었다. 천만다행히도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아 홍범도는 무사했다. 물론 당시 연해주 한인들은 어민섭이 밀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오히려 그는 한인들 사이에서 저명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어민섭의 일본 정탐으로 의심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간도 15만원 사건이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어민섭의 밀정활동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기도 하다. 밀정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황옥을 아세요? 황옥은 서울 출신으로 일본 경찰에서 중간간부 직위까지 승진한다. 1920년 의열단 단원 김시영과 접선하여 의열단에 가입한다. 1923년 종로폭탄 범인을 잡는 구실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김원봉을 만난다. 의열단은 황옥의 도움으로 거사에 치를 폭탄과 권총을 경성에 밀반입한다. 거사를 준비하였지만 거사 얼마 전 밀고로 단원들이 일본 경찰에게 잡히게 된다. 같이 잡힌 황옥은 재판장에서 자신은 의열단을 잡기 위해 프락치로 잡입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로 일본 경찰부장 시로가미 유키치는 자신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의열단은 황옥이 단원이라 주장했고 아직도 황옥이 이중간첩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일환은 1914년 8월 15일 철원군 철원읍 중리에서 태어났다. 1937년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 만주국 격리장교로 임관, 만주국군 제7관구 사령부 대위로 복무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미군정이 설립한 군사영화학교 졸업한 뒤 국방경비대 정예로 임관. 1948년 국방부 제3국장을 거쳐 1950년 육군 준장으로 진급, 1951년에는 육군 소장으로 승진. 1951년 6월 국방부 차관직을 수행, 1955년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후 이승만 정부에서 항공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1960년 5월 3.15 부정선거 사건으로 체포되어 1961년 12월에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제양군인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총재, 한국전력 사장, 국토통일원 고문 등을 역임. 2001년 10월 1일 사망하였다. 묘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 23번지 국립대전연충원에 있다.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를 친일파가 작곡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익태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서 유학하며 음악가로 성장했다. 그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유럽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이후 일본의 외교적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42년 작곡한 아시아의 천왕, 은 일본 천황을 신성시하며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선전 음악이었다. 이 곡은 일본이 점령한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연주되었으며 일본 제국의 확장과 정복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또한 안익태는 독일에서 활동할 때도 일본을 찬양하는 음악을 작곡하고 일본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유럽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음악 활동은 일본의 전쟁 선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 후 이러한 친일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의 음악적 업적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친일 활동에 대한 비판이 점차 증가했고
이는 안익태를 둘러싼 역사적 재평가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독립군을 잡던 간도특설대 장교, 친일 반민족자에서 6.25 전쟁 때 다부동 전투를 거치며 전쟁 영웅이 되었고 지금은 국립현충원에 누워있다. 그의 이름은 백선엽. 한국전쟁 초기 단계 1사단이 무너지는 상황. 1사단을 버리고 농부옷을 갈아입고 사라졌다. 3일 만에 나타난 사람이라고 육군역사연구소장을 지낸 한설 예비역 육군 중장이 비판했다. 다부동 전투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다부동 전투는 실패한 전투라면서 백선엽의 제1사단이 방어를 잘못해서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 중심 깊게 들어와서 위기가 발생했다. 결국 그 해결은 미군이 했다. 그런데 실패한 전투가 한국을 위기에서 구한 전투로 탈바꿈을 했다고 지적했다. 친일파들은 한결같다. 친일파에서 한국장교로 그리고 전쟁 영웅으로 그리고 국립현충원으로 옥새를 탈취해 나라를 팔아먹은 윤덕영을 아세요? 윤덕영은 일제강점기 동안 대표적인 친일파였다. 그는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체결을 지지하며 일본 제국으로부터 백작 자기를 받았다. 이후 조선 총독부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조선을 일본에 동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또한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윤덕영은 조선 왕실과의 연주를 통해 권력과 재산을 축적했고 이는 많은 조선인들의 분노를 샀다. 윤덕영은 나라를 팔아먹고 230억 원을 받았다. 김한란은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친일 활동을 했던 인물로 그녀의 행적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이고 철저했습니다. 1941년 김한란은 창씨개명을 하고 조선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징병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커다란 감격이다 라고 하며 징병과 징용을 독려했습니다. 1941년 2월 김한란은 조선 청년들을 전위전사로 양성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청년단에 참여했습니다. 1941년 4월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겸 평의원이 되었고 1944년에는 국민동원 총지뢰 이사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아름다운 웃음으로 내 아들이나 남편을 전장으로 보낼 각오를 가져야 한다 고 강조하며 여성들을 전쟁 동원에 독려했습니다. 그녀는 친일반 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은 그녀의 동상 앞에 친일 행적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